이제 첫 번째 경기. 자, 카타르 대 이제 중국. 자, 우선 이제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조별리그 1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번 경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이제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좀 후보 선수들 위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좀 로테를 좀 돌리면서 좀 주전들 관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2위로 이제 이번 경기 승리하게 되면은 자력으로 2위를 확정 지으면서 16강 진출이 가능해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동기부여 면에서는 중국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경기라고 이제 볼 수 있네요. 자, 네, 일단 이렇게 좀 양팀의 그런 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일단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중국이 좀 라인을 올려서 적극적으로 좀 공격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뭐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힘을 빼고 나올 경우에는 좀 주전들이 나왔을 때보다는 공수 방면에서 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주전과 그런 좀 후보에서의 그런 좀 갭이 어느 정도 좀 나기 때문에 만약에 후보 위주로 좀 돌린다고 하면은 중국에 비해서는 많이 좀 어느 정도 좀 밀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아무래도 좀 더 약간 좀 전력 면에서는 그러면 좀 중국이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긴 하지만, 자, 다만 근데 지금 카타르가 힘을 빼고 나온다고 해도 좀 최근 그런 중국의 좋지 못한 경기력이나 그런 좀 저조한 골 결정력을 봤을 때 과연 좀 중국이 쉽게 경기를 좀 풀어갈 수 있을지는 약간 좀 애매하지 않나 생각해 봐요. 왜냐하면은 뭐 최근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롱볼 전개가 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좀 공격도 좀 단조로운 편이기 때문에 후보로 나온 카타르 상대로도 그런 약간 좀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도 현 상황에서는 솔직히 지금 동기부여가 없고 주전들을 좀 쉬게 해줄 가능성이 높은 카타르를 보기는 많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도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중국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 솔직히 요거는 뭐 중국 아마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이 좀 그쵸, 네, 찍기 뭐 힘들 거는 이해를 해요. 네, 그쵸. 그래도 뭐 요거는 솔직히 지금 뭐 카타르를 보기도 많이 애매하기 때문에 굳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중국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프랜승. 네, 그쵸. 그리고 언어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쵸. 아무래도 이제 뭐 철부지님 말대로 K1976 무시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네, 12님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제 조합이랑 추천표 보도록 할게요.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릴게요.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12님.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현재 뭐 지금 동기부여도 없고, 그리고 좀 후보 위주로 나올 만한 카타르를 보기는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뭐 승패로 접근한다면 중국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바 같은 경우는 이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뭐 이제 카타르가 후보로 나온다고 해도 솔직히 중국의 공격을 믿기는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카타르와 중국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타지키스탄 대 이제 레바논 경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 경기는 뭐 양팀한테 있어서 좀 원정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이제 타지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윙어 한 명이 지금 퇴장으로 인해서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레바논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어요. 건희님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이제 양팀 같은 경우에는 승점 1점으로 각각 3, 4위에 위치해 있어요.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만약에 승패가 갈리게 되면은 양팀 다 이제 2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뭐 현재 뭐 2위에서 4위까지 좀 순위를 본다고 하면은 2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이죠. 이제 승점 2점. 그리고 이제 3, 4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타지키스탄과 레바논이 위치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승점 1.24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타지키스탄이 지금 레바논과 승점은 같지만 골득실로 인해 지금 3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승점이랑 순위를 이제 말씀 들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뭐 이제 중국이 지거나 이제 무승부를 거두고, 그리고 요 타지키스탄과 레바논이 이제 승패가 갈려서 한 팀이 이긴다고 하면은 그 이긴 팀이 이제 2위로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경우의 수까지 좀 간략하게나마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일단 뭐 이제 레바논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일단 무조건 이기고 봐야 돼요. 네. 그리고 타지키스탄도 만약 이제 3위로 마치게 될 시, 이제 다른 조 3위 팀들보다는 승점이 높아야 이제 16강 진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일단 좀 최대한 좀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반적으로 좀 양 팀 다 이겨야 되는 그런 좀 각각의 이유가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뭐 양 팀 다 전반적으로 좀 라인을 막 올려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팀은 아니긴 하지만,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두 팀 다 기존에 비해서 좀 더 공격에서 적극성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기존보다는 템포 빠른 경기로도 좀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 드려보고, 다만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나서게 될 때 현재 뭐 레바논보다는 그래도 타지키스탄이 공격 전개가 그래도 좀 더 좋기 때문에 그래도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좀 타지키스탄이 더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밸런스 또한 타지키스탄이 이제 레바논보다 더 좋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전체적으로 좀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팀은 타지키스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약간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뭐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또 요거는 타지키스탄 사이드 볼게요. 분석 결과 봤을 때 또 타지키스탄 승, 그리고 요거는 네, 고배당으로는 그냥 햄무 도전 경기. 뭐 타지키스탄이 이긴다고 해도 솔직히 뭐 대승까지 바라기는 많이 애매하다 보니까 네, 요거는 네, 햄무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아시안컵 두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션스컵 몇 경기 더 보도록 할게요. 그중 이제 첫 번째 기니비사우 대 나이지리아. 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트디부아르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팔순더치페이님 반갑습니다. 자, 일단 이제 기니비사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네이션스컵 전패 중으로 조별리그 꼴찌고 사실상 이제 16강 진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 기니비사우 같은 경우에는 동기부여가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코트디부아르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2위에 올라서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경기 무승부 이상만 거둬도 이제 16강 진출을 확정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 무승부 이상의 좀 결과만 거둬도 16강 진출을 이제 확정짓게 돼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좀 순위 및 그리고 좀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전체적으로 나이지리아가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쵸. 자, 그리고 최근 솔직히 나이지리아의 공격이 지금 좋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확실히 지금 이제 오시메, 루크먼 같이 굉장히 지금 공격 라인업이 탄탄한데도 전혀 뭐 이제 공격이 잘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솔직히 현재 뭐 나이지리아의 그런 공격이 좋다고 보긴 어렵지만, 예, 상대 팀이 워낙 지금 수비가 안 좋은 그런 네, 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살아날 모습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 좀 나이지리아의 그런 공격이 좀 살아날 가능성도 염두는 해둬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아무래도 일단 뭐 그래도 포워드 전력이 오시멘, 루크번, 뭐 이어비 등 굉장히 좀 막강하기 때문에 뭐 이 선수들이 솔직히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게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공격 흐름이 바뀔 여지가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려 보네요. 자, 일단 뭐 전력이나 뭐 경기력 등을 포함했을 때 뭐 현재 뭐 전부 나이지리아가 우세하고, 그리고 동기부여에서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그래도 약간 좀 나이지리아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저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나이지리아 사이드 볼게요. 그리고 이 핸디가 약간 조금 고민되었는데, 근데 의외로 이거 나이지리아가 좀 대승을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경기라서 저는 그래 핸디까지 본다고 하면 이거는 마인승까지도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네, 나이지리아 승, 마인승, 그리고 어누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니비사우 대 나이지리아 경기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순더치페이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팔순더치페이님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이제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릴게요.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팔순더치페이님.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기니비사우 대 나이지리아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카보베르데 대 이제 이집트. 자, 일단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하나 있죠. 네, 이제 직전 경기에서 이제 살라가 이제 햄스트링 부상을 좀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이제 좀 결장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타격이 큰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뭐 이제 카보베르데 같은 경우에는 딱히 좀 큰 결장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봤고, 우선 이제 카보베르데 같은 경우에는 조별리그 1위로 확정 지었기 때문에 이제 이번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1위로 이제 16강 진출을 확정 짓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카보베르데 같은 경우에는 좀 로테이션 위주로 돌릴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승점 이제 2점으로 지금 2위에 위치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3위까지도 지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이집트한테 가장 그런 좋은 경우의 수는 일단 뭐 이집트 입장에서는 뭐 승리를 거둬서 좀 자력으로 2위를 유지하는 게 베스트지 않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어느 정도 좀 동기부여가 있는 그런 이집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만 근데 지금 살라가 빠진 그런 이집트이기 때문에 공격은 좀 이전보다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 측면 전개, 뭐 침투, 연계 플레이어 같은 그런 공격 패턴도 전부 다 뭐 이제 살라를 좀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핵심이 지금 살라가 없는 걸 봤을 때는 이번 경기에서는 다소 좀 공격에서 무딜 가능성도 있다. 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봐요. 자, 그래도 뭐 여전히 이집트가 살라가 빠진다고 해도 여전히 이제 이집트가 카보베르데보다는 전력이 더 우세하고, 그리고 카보베르데가 이제 로테이션으로 이제 출전을 하게 되면은 더더욱 약간 양 팀의 좀 전력 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좀 전력 차, 동기부여 면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 그래도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집트 사이드가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 이거는 이집트 사이드 볼게요. 이집트 승. 그 대신에 이거는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 경기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승, 고배당 햄무 이렇게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네이션스컵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해외 축구 경기 브라이튼 대 이제 울버햄튼. 자, 일단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토마, 그리고 아딩그라, 그리고 이제 벨트만 등 좀 주요 선수들이 어느 정도 결장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황희찬 선수를 포함, 그리고 이제 주안 고메스, 그리고 이제 아이트 누리 등이 결장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양 팀 다 어느 정도 주요 선수들의 결장이 좀 많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우선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 4경기 연속 무패행진 중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확실히 좀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는 지금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는 이제 좀 홈에서 이제 브라이튼이 좀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좀 더 좋은 경기력을 좀 기대해 볼 만한 여지는 있어 보이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울버햄튼 역시 이제 지금 5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이어가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도 현재 3연승 중으로 리그 성적도 좀 최근에 굉장히 좀 좋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좀 상승세인 상태에서 맞붙는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 봤을 때, 좀 빠른 템포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좀 두 팀 다 어느 정도 공격적인 좀 플레이를 좀 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공격적인 경기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 있습니다. 농구는 제가 이제 분석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최종본 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지금 경기 양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건이블록딜님 별풍선 2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블록들님 2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주일치 이제 후원을 해주셨는데 제가 일단 오늘 거 보내드리고, 그리고 방송 끝난 다음에 이제 기간이랑 사항까지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2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걸리님. 잠시만요. 네, 일단은 이제 오늘 거 보내드렸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한 번 더 쪽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250개로 일주일 후원 감사드립니다. 아니요, 요즘에도 이제 방장을 이제 BJ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뭐 방장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BJ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건 뭐 제각각인 것 같아요. 자, 네, 아무튼 이제 계속 이어서 가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공격적인 경기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좀 역습에 많이 취약해요. 네. 그리고 이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좀 측면이 많이 좀 부실하기 때문에 양 팀 다 좀 실점 위험성이 어느 정도 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는 경기지 않나 싶어요. 두 팀 다 좀 수비에서의 그래도 불안감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자 일단 뭐 물론 뭐 지금 브라이튼이 홈에서 경기력이 좋고, 그리고 상대 전적 또한 최근 5경기 기준 4승 1패로 울버햄튼 상대로 굉장히 좀 강한 면모를 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좀 유리해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현재 울버햄튼 상대로 브라이튼이 1.4에서 한 5대 그런 승 배당을 받는 거는 좀 크게 메리트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이제 브라이튼도 역시 지금 몇몇 주요 선수들의 결장도 있고, 그리고 울버햄튼의 그런 좀 최근 기세도 좋은 걸 고려했을 때 현재 브라이튼의 승 배당은 그렇게까지 좀 메리트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만약 승패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브라이튼보다는 배당 대비 울버햄튼 사이드를 도전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그래도 이제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배당 대비 울버햄튼 이제 프랜승 도전해보는 경기. 안 그러면 어노바는 요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뭐 어떤 결과가 나와도 약간 좀 다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요거는 오버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빠르게 또 다음 경기 한번 가보면은 그라나다 대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자, 일단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양 팀 다 이제 큰 결장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자, 우선 이제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카디스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4달 만에 리그에서 이제 승리를 거뒀어요. 자, 다만 이제 그 다음 경기에서 바로 베티스한테 지면서 좀 연승 흐름은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좀 흐름이 끊긴 그런 그라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4일전 코파델레이에서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연장전 끝에 이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경기 굉장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든 그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지만,
다만 이제 그 경기에서 주전 라인업을 좀 선발로 기용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그라나다에 비해 좀 다소 열세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그래도 뭐 일단 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주도권을 가지면서 이제 공격을 할 것으로 봐요. 네. 그리고 이제 수비 뒷공간이 지금 자주 뚫리는 그라나다 상대로 어느 정도 좀 침투 위주로 파고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상대로 무리하게 라인을 올리면은 좀 대량 실점을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좀 초반에는 좀 라인을 내려서 어느 정도 플레이 하다가 좀 역습을 통해 종종 득점 기회를 만들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경기 양상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현재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제 좀 체력 이슈가 있긴 하지만 약간 좀 그거를 감안해도 현재 뭐 그라나다 상대로는 그래도 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 네. 그 대신에 이거는 고배당으로는 한번 햄무도전 경기. 아무래도 약간 좀 체력 이슈를 좀 무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거 약간 좀 고려해서 고배당으로 한번 햄무도전. 네, 1점 차 정도의 승. 그리고 언오바는 이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 햄무의 2.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폴리 대 인터밀란 경기. 네. 자, 이 경기는 이제 사우디에서 이제 경기가 좀 치러지고 그리고 슈퍼컵 이제 결승전 매치입니다. 자, 일단 이제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좀 핵심 코어 선수들의 결장이 많죠. 일단 지금 오시멘과 양기사가 국대 차출로 인해 결장 중이고, 또 그 외에 이제 주전 골키퍼 1명, 그리고 이제 수비수 1명 또한 결장 중입니다. 자, 반면에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어요. 이제 좀 최근 라우타로까지 돌아오면서 굉장히 좀 이제 완전체 라인업을 구성한 지금 인터밀란이라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그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이제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살레르 상대로 극장골을 넣어 이제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이제 피오렌티나 상대로도 좀 대승을 거두며 이제 연승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경기력이 좋다고 보기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일단 이제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비해 이제 좀 중원 장악력이 많이 떨어지면서 이제 좀 중원에서 밀리는 경우도 이제 종종 보이고, 그리고 빌드업 또한 이제 이전보다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경기력에서 좀 개선될 부분이 많은 그런 나폴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상승세의 라치오 상대로 이제 3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 공수 방면에서 굉장히 좀 최고의 모습을 보였어요. 일단 뭐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인터밀란이 이제 라치오 상대로 유스팅을 좀 하나도 허용을 안 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라치오 상대로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그런 좋은 경기력을 이번 경기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가 좀 관전 포인트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네, 이 경기도 이제 경기 양상 봤을 때 일단 뭐 이제 인터밀란이 좀 주도권을 가지면서 어느 정도 좀 경기를 유리하게 좀 풀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좀 중원 싸움에서도 인터밀란이 우위를 좀 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중원을 좀 장악할 수 있는 팀은 인터밀란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게다가 이제 뭐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안기사가 빠지면서 더더욱 좀 중원 전력이 약해진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원뿐만 아니라 이제 좀 측면 수비도 어느 정도 좀 취약하기 때문에 좀 측면 전개가 좋은 인터밀란 상대로도 어느 정도 좀 수비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현재 좀 나폴리의 그런 전력 누수를 고려했을 때 그것도 굉장히 좀 타격이 크고, 그리고 경기력도 지금 전체적으로 인터밀란이 더 좋고,
그리고 공수 밸런스도와 이제 인터밀란이 더 낮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점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이번 경기는 좀 인터밀란이 승리를 거둬서 우승컵이 될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인터밀란 사이드 볼게요. 인터밀란 승. 네, 그리고 뭐 언어바 같은 경우는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 기준 언더.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의 경기 두 개 정도만 더 이제 살펴보면 일단은 이제 챔피언십 매치죠. 이제 레스터 시티 대 이제 입스위치. 네, 요거는 뭐 이제 승패보다는 고배당 잡이로 레스터 시티 햄무나 이제 무승부준 상황 골라가는 경기. 참고로 언어바는 요거는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션스컵 이제 한 경기. 이제 모잠비크 대 가나. 네,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건 가나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바는 요거는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네, 어느 정도 좀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